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엔 정할못 코너의 수다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은 우리 남 기자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정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구요? 이현주 의원이라고. 네? 진짜로 좋아하셨어요? 아닙니까? 전 처음 들어봐요 오늘. 그렇습니까? 일단 오늘 저희 정할못들의 주제는 이현주 의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겨다닌 희대의 철새하면 안 되는데 언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자유우파가 힘을 모아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던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통합을 해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자유우파의 전사로 우뚝 선 이현주 의원의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나경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문연대를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요 인물 중에서도 특히 주요 인물인 이현주 의원과도 큰 틀에서 함께 싸울 날이 금방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이 의원이 책을 여러 권 써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한 권 쓸 때마다 이렇게 초당적으로 사람들이 모이셨거든요. 보수통합 그날 위해서 자주자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특히 중도과에 포용하는 큰 그릇이기 때문에 통합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현주 의원님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하버드 출신 이준석이에요. 오. 1년 전에 이현주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운동권을 지적할 때 경제 실정을 예측할 때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맞는 예언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파를 위해 옳은 소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정말 많은 분들을 축하했는데 오늘은 거의 축제의 날 같습니다. 저도 뭐 출판기념회 사회는 잘 보진 않지만 오늘 굉장히 뭔가 축제라는 느낌이 듭니다. 민주당 의원, 그 다음에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지금 무소속 이제 자유한국당만 거치면 사이클링 히트를 정치권에서 제대로 한번 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 지금 인기가 굉장합니다. 나는 왜 싸우는가 저자이신 오늘의 주인공 이현주 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금의 여당이 보이는 행태들을 보면 적어도 그러한 자유의 제한이 잘못되었다는 거 알면서 국민들한테 미안해하면서 정권을 유지해왔던 그 보수 세력들에 대비해서 훨씬 더 뻔뻔하고 위선적인 행태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의원 언제 입당하시는가? 저요? 한국당에 오라고 해야 가죠. 원유철입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님은 한국당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분이시니 언제 꽃가마를 한번 태워드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리 너무 불편하죠. 확실한 것은 우리는 결국 총선 전에 만난다. 이건 확실하게 약속하겠다. 우리는 총선 전에 함께한다. 부산 영도여자고등학교 출신이니까 부산 영도에 나면 되지 않겠어요? 김무성 의원도 뜨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가지고 상의하면 잘 도와줄 생각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김 의원님이 확실히 불출마는 하시는 건가요? 정치인들 말은 믿지 못하겠어서. 에이, 그러면 우리 공화당으로 한번 부산 출마 한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최종 당적이 우리 공화당인가요? 참 제가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것 같아서. 재수없이 그만하고 갑시다. 책 출판에 꽁트를 좀 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나는 왜 싸우는가? 아시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현주입니다. 각자 할 말이 많은 주제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애증을 가지고 있는 끝다지님, 네. 아까 이현주 역할을 하셨는데 네. 평소에 이현주
정치인으로서 보는 뭐 이런 다 느낌 이런 거 어떻습니까? 어중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그냥 단어 몇 개로다가 얘기하면 뭐 철새 아닌가요? 철새? 글쎄. 네, 좋은 느낌은 받은 적이 없었어요. 받은 사실 적이 쌍욕을 기대했는데 네. 역시 배우신 분이라 욕은 안 하시는군요. 고소당할까봐 아까 무서워. 리허설 때도 쌍욕을 가차없이 날리셨는데. 아니 진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 얼굴 갖고서 인식 목욕하기도 좀 뭐하고. 근데 여태까지 그 여의 행보를 보면 좋은 말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자당에 우리 민주당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뭐 아니 진짜 근데 나가는 사람들은 원래 다 그러나 자기네 아군을 이렇게 막 총질하고 그러는 건가? 원래 나갈 때는 원래 그러나요? 이게 깔 게 너무 많으니까 거꾸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남 기자님, 이현주 정치인의 장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있죠. 아, 있어요? 뭐요? 연설을 되게 잘해요. 연설. 그리고 또 하나가 일방적인 소통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 워딩이 안 되는데 일방적인 소통.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불식. 유리한 거죠. 네. 그러다 남의 보니- 말을 듣지 않고 예, 자기 그렇죠, 그냥 그렇죠. 오로지 할만 일방통행이 예. 된 소리잖아요. 계속 얘기를 한다 다다다다. 뭐 근데 그게- 그게 원래 자유한국당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 정치인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사실은 솔직히. 또 뭐 생각나는 장점이 있습니까? 미인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미의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멘탈이 강해요. 멘탈.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가 있는 거죠. 옛날 급식 노동자에 대한 망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진짜 멘탈은 갑입니다. 그러니까 수구적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남의 말 안 듣고 내 말만 하는 거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멘탈이 또 강해야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쪽팔려서 얼굴도 못 들고 그럴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멘탈이 또 강해야 되는 거 맞는 거 같고, 거의 보면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이 결하고 동일한 건데요? 거의? 근데 그러지 않아요? 민주당에서 찾아보면 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민주당이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제 보편화시킬 네, 때 민주당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말싸움할 때 보면 민주당을 보면은 너무 논리적으로 싸우려고 하잖아요, 막 논리적으로. 근데 저기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말도 안 되는 거 하고서 계속 막 말을 던지잖아, 막 말이 안 돼도 던지고 욕을 우리들한테 바가지로 먹어도 던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멘탈이 좀 강해야 돼. 그리고 일방적으로 다다다다다 해야 돼. 그러니까 저기서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사람으로 대해주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람으로 대해주다 보니까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말로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뭐라고 쌍욕하면 이쪽에서는 더한 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 민주당이. 착한 척만 하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민주당이 맨날 착한 척만 하려 그러니까 민주라는 이 이미지 자체가 옛날부터 착하다라는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쁜 말 쓰게 되면 또 이미지에 또 타격이 가니까. 타격도 갈 수 있는 거고. 알렉스님 뭐 민주당 말고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은 글쎄요, 제가 정치인들이 다 똑같다라는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뭐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자유당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의 그런 성향은 다 똑같다고 봐요. 그냥 뭐 어찌 보면은 막말로 얘기하자면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민주당 자체를. 민주당이 아니고 저기 국회의원들 자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솔직히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솔직히. 조금 있죠. 아니야. 근데 딱 보이잖아요. 누구. 조금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나온 게 네. 이현주잖아요. 이현주가 대표적인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거죠. 이미 예견되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 누구도 솔직히 처음에는 알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그의 정체성이 스스로 빠져나오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적인 그런 정치공학도들이니까 네. 자기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것이라든지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왔지만은, 아까 우리 남 기자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2017년도에 우리 아주머니들 네. 정규직화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을 해줘야 되냐. 난 거기에서 완전히
진짜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하는 게 오늘 아까 다비치님 이현주가 뭐라 그랬다고요? 유니클로. 유니클로. 그 택배를 거부한 기사들한테 일하기 싫으면 가라. 아니 지들도 일 안 하잖아. 국회 출근도 잘 안 하고. 아니 지들은 그럼 월급 왜 받아? 받지 말아야죠. 그럼 그러니까 지들- 나 진짜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최저시급 받듯이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어. 당연하지. 안 나오면 출근 안 하면 우리 월급 까잖아. 그치.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나는 그 표현이 되게 진짜 악질적이 앞지는 거죠. 국회의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나라 살림을 우리가 위임을 한 거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 니들 일 똑바로 해라. 우리가 임하는 거니까 국회의원들이 말로만 나란 일 한다. 네. 우리가 국민들한테 위임받아가지고 일한다고 말로만 떠들어대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품격을 갖고 예의라는 게 있잖아. 네. 근데 옛날에 이낙연 총리한테서 막말했으나 한번 이슈화 됐었지만은 그것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위임한 사람한테 함부로 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줌마가 동네 아줌마일 뿐이지 아줌마한테 왜 정규직 시켜주냐 그 말에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시민으로서 같은 국민으로서 이게 열리지 않겠어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나 똑같은데 그때 그 이후로 제가 이 사람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사람을 꺼내가지고 이슈화를 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 사람을 더 띄우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치 관종한테는 무시가 최고죠. 그렇죠. 좋든지 싫든지 이슈화를 시켜준다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가 되는 그쵸. 됨으로 인해 노이즈 가지고 마케팅 하는 거니까. 이 양반들 지금 정얼모 프로 뭐 하긴 한번 올렸다만 3만 명씩 보니까 이슈가 되긴 해. 아니 근데 그 그러니까. 뭐야 아까 우리가 꽁투도 했지만 지금 현재 이런 이현주를 뭐 저기 자유당에서도 데려갈 것처럼 얘기하고 또 뭐 저쪽에 홍문종 그 공화당 뭐 이런 데서도 데려갈 것처럼 하고 또 어떻게 보세요? 잘 안 보죠. 뭐 저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자꾸 뉴스 이게 이제 아까 알렉스님도 그리고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까기 싫은데 깜냥이 안 까기 싫은데 뉴스에 계속 매일 나오잖아요. 뭐가 안 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정당을 이렇게 옮겨서 뭐 이렇게 자유당하고 지금 어디죠? 우공당에서 추파를 보내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네. 참 이거 말하기 싫어 걔 그냥. 아니 강효상이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한마디 또 했잖아요. 요한 스칼렛 같다고. 마가렛 이현주한테 이현주한테? 요한 스칼렛 같다고 하는 소리 딱 듣고 아니 뭐 저기 뭐야 진짜. 철의 여인 마가렛 그렇죠. 대처라고 황교안도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현주 의원은 지금 현재 무소속이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고. 근데 나는 지금 뭐 우리 한간에서 듣는 얘기는 뭐 자유당에서 오라고 한다, 뭐 우공당에서 오라고 한다 하는데 사실상 러브레터 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실패한 실질적으로 기념회니까 그러니까 그 뭐야 근데 얘 여기저기다가 그냥 그 뭐야 립싱크 보내기는 했는데 보고서 이제 그 사람 초대받았으니까 왔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말만 계약서에 도장 꽝 찍은 게 아니라 말은 입으로다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놓고 실제로는 아무도 안 데려가? 그럴 수도 있나요, 남 어떻게 기자님?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이현주 의원의 가장 강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정치적 자산은 얘기해 보세요. 이현주 TV예요. 24만 명이나 그걸 구독해서 보고 있어요. 놀랍죠. 근데 그 24만 명 보는 사람들이 혹시 친박 뭐 이쪽 사람들 아니에요? 박근혜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 일단 아니에요? 그꼴들 있긴 있겠죠. 하겠지. 걔네들도 중복될 거 아니에요? 예, 중복돼 있는 우리도 중복된 거 사실상 따지면 걸러내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도 팟캐스트 이렇게 여기 팟캐스트 저기 팟캐스트 뭐 여기 듣는 사람들 보면 다 교집합이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그날 실판 기자회에서 참여해 모든 사람들이 왔잖아요. 보수당에서. 온 이유는 그거 하나죠. 자기 마케팅이죠. 본인들도. 자기 근데 이제 PR 다비치님이 궁금해하시는 지점, 저도 이제 그거 궁금한데 오라고 하는 얘기는 다 떠들지만 우리 언주가 또 몇지? 나 갈래 그러면 안 받아줄 가능성. 그거 그냥 한 말이지 뭐 진짜 올라고 그래. 그럴 수도 있다. 립싱크일 야 수도 그냥 한 건데 너 진짜 하면 어떡하니? 저쪽 당으로 서로 저쪽 당으로. 떠밀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반드시 총선에
독일 수도 있는데. 아 제가 처음에 우리 방송 그건 시작할 때 그건 좀 그래. 방송 시작했을 때 우리 처음에 우리 팟캐스트 처음 하자고 했을 때 이현주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이현주 관련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뭐 지는 여기저기 갈 것처럼 설레발 치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써먹을 카드가 없어.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뭐 그러니까 처제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막말하게끔은 하지만 그보다 더 막말하는 사람 많아 자유한국당에. 그런데 이 사람 뭐 갔다가 뭐 어디다 써먹이 영도에 내보내? 부산 영도에 내보내? 보수의 여전사 타이틀이 붙어버렸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사실 이제 이현주 의원이 나경원의 저격수로 공천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 처음에 민주당에서 네, 미녀 저격수 뭐 이런 아 형태로. 우리 민주당이었으니까 그렇죠. 출신이 네. 까먹고 있었네. 하도 돌아다녀서 원래 우리 집에 있었던 애인데 너무 돌아다녀. 그리고 이제 이현주 의원의 행태를 보면 항상 그가 머물렀었던 당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요. 심지어 뭐 경기도당 위원장 나올 때 민주당에서 네. 이현주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2016년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는 경기도당 위원장이 돼야 된다 그래.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불과 그 말 한 지 한 7개월 뒤? 한 8개월 뒤 대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울고 있죠. 경상도 어디선가. 철수랑도 친했죠. 예. 그 안철수 대표의 뭐 측근인 것처럼 혹은 측근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네. 결국은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8월 달에. 그때 되면 안철수를 저격하는 후보로 나와서 안철수하고 정치적으로 다투죠. 그러면 자기 인지도를 높였던 사람이죠. 제 생각에는요, 이현주 그때 그 오류가 상당히 큰 이제 좀 안 좋은 점을 불러 일으킨 거예요. 이현주를 한명숙 체제, 한명숙 대표 시절에 아까 얘기했듯이 한명숙 대표 시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는 이런 정치적인 사상, 뭐 우파 그런 거를 뛰어넘어 가지고 스카우트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현주를 영입을 한 거예요. 아 우리 저기 한명숙. 예, 한명숙 체제 때 그때는 중도 우파 뭐 그런 거를 넘어 가지고 인재를 한번 영입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딱 해가지고 그런 시기가 잠깐 있었는데 이현주가 그때 들어왔어요. 영입 당해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이현주가 딱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흐름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느꼈던 거예요. 이현주가 자기 말로는. 그러면서 그때 이현주가 한 말이 민주당에는 운동권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싫다.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막 염증을 느낀다고 그렇게 뭐 언론하고 뭐 그런 인터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때 한명숙 체제 때 이현주 자체 그런 게 너무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로스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현주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에서도 미운털이 바뀌면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도 민주당 스스로 자체가 짐을 지우게 된 거죠. 안 좋은 시선을 또 갖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현주 자체를 자꾸 얘기를 꺼낸다는 자체가 아무래도 민주당도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젊은 그런 새내기를 뽑아가지고 스카웃을 하면서 해놨는데 오히려 더 악실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이현주 의원이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도 통합을 앞장을 서요. 앞장섰어요. 정말 통합에. 그 바른정당 합치자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원내대표 후보를 몇 번 나와요. 다 떨어져요. 명예욕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명예욕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한가에서 명예욕이 이런 강하니까 국회의원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현주를 보면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어떤 정치인을 보면 정치는 이런 사람처럼 해야 돼. 정치 세계에서는 이렇게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하는 어떤 좋은 그런 교훈을 주는 사람 있는 반면 이현주를 보면 정치는 이 여자처럼 하면 안 돼. 이런 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갔던 건데 잘 안 된 거잖아요. 그쪽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입지가 네. 확보가 되지 않으면 당을 깨는 형태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유한국당이나 네. 우리공화당에서 모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당에 가야 되겠네.
받아줘야지. 안 받아주겠죠. 아니 이게 오늘 자유당에 가는 문제 가지고 광화문에 있는 어르신들끼리 지금 갑론을박인데 왜냐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할아버지들 할머님께서 이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출신이잖아요. 그럼 탄핵 세력이잖아. 탄핵을 시킨 세력의 출신인데 여기는 박근혜 탄핵 무효 세력 진영인데 어떻게 거쳐서 어떻게 여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보수 여전사의 코스프레가 딱 돼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현주 의원이 고백을 했죠. 자기가 그 당시에 자한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었으면 자기는 탄핵에 반대했을 거다. 이런 그거는 뭔 말이야? 그건 물타기 하는 뭔 거 아닐까요? 자 여하튼 항상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하는 거죠. 그거 그런 말에 먹힌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히죠. 먹힌다고? 우리는 얘기 뭔 얘기하는 거야 너 진짜 그랬을 거 아니야. 왜 당론이 그거니까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 이현주 의원도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고. 아까 봤어. 진짜 조직에 미치겠다. 충성한다고. 그래놓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똥을 싸고 나가. 참. 근데요 근본적으로 조직에 충성 엄청나게 충성해가지고 밤이당도 막 지금 저기 사람이 깽판 아 똥을 싼게 설사라고 나갔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색깔을 네. 갖고 안 갖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만약에 남 기자님하고 영원한 벗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벗이 있으면은 잠깐 하다가 어디 잠깐 갔다 올 수가 있어. 아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의 길은 여기였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처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 그냥 까마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사람 자체를 솔직히 자유당이라고 해가지고 막말하고 막 코스프레이하고 막 가가지고 박정희한테 가가지고 박정희 동상에 가가지고 뭐 먼지도자라고 칭송학 찬양까지 하면서 솔직히 그런 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아 이 여자는 우리 쪽에 와도 나중에 또 어디 가겠다. 그런 생각을 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는. 자유당은요 거기도 보면 이렇게 보여주기식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친일파당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그 독립운동가 후손 그런 사람들을 쾅 박아놓잖아 막. 그리고 또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해 그러면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을 탁 박아놓고 그리고 또 뭐 다문화 쪽에 대해서 자기네가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이 뭐 다문화 출신 여성 분도 국회의원을 딱 박아놓고 이런 짓을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현주는 데려가서 쓸 게 없어요. 맞아요. 이현주는 써먹을 게 있어야지. 이미 신뢰성이 입증이 있어서 완전히 이 여자는 완전히 그 금이 간 거고. 죄송해요. 이분 이름을 자꾸 들으니까 네. 갑자기 우리 동네 그 어르신 한 분이 떠오르는데 이인재 의원. 이거 저기 젊은 이인재인데 이 정도 가면 정당을 바꾼 거 기록을 깰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는데 이인재 의원하고 좀 다른 케이스가 이인재 의원 지역 기반이 있어요. 이현주는 자기 돌아갈 곳이 없어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되게 불쌍한 생명이 사람이네. 여기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까마귀라니까. 그렇지. 그 저기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제가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지가 해야 되는데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 기반이 탄탄해야만 무소속으로 나와도 그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력이 없어서 아까 네. 저기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 선거 같은 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지지 기반 세력도 없고 지역도 없고 지금 지역구가 어디죠? 광명. 광명을 광명의 뭐 거기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 그렇죠. 손학규 예전 대표가 거기 텃밭이었지 않습니까? 아, 옛날에. 예. 손학규 만덕산과도 인연이 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손학규 마케팅으로 당선됐었죠, 초선 때. 그랬었던 거구나. 어쨌든 뭐 대부분의 의견은 이번 내년 4월 총선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전제가 광명시에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부산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무성 의원 지역에 예, 영도. 영도가 비었어요? 무성이가 안 나온다는 건가? 나오시지 않을까요?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시나? 말이나 그러시지. 그건 또 모르죠. 또 어떻게 변하려는지. 그럼 영도가 아까 알렉스님 뭐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어렸을 때 성장을 하신 모양인데 김무성 의원이 다시 나오면 거기도 또 깨구락지 되고 못 가는데 갈 데가 없네? 완전 까마귀 신세죠. 자유한국당 비례 혹시?
비례 줄라나? 아니 자유한국당에서도 쳐다보지. 그냥 이번에는 립 서비스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통선을 립 서비스. 앞두고 보수 전사를 모시는데 비례 한 자리 줘야 되는 거 아니 아니야? 이현주 의원 데리고 온다고 해가지고 당이 뭐 바뀌는 게 있을까요? 없죠. 달라진 건 없어요. 노이즈 마케팅 하는 그냥 립 서비스 차원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뒤에서 쏙쏙쏙 하면서 웃을 수밖에 없죠.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이현주 그러니까 의원에서. 얼굴 보고서는 얘기하지만 등 돌아서 욕하는 그렇죠,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유사하다 보니까 한나라당에서 이제 포지션 잡기가 좀 어렵죠. 그렇지, 한 당에 그런 캐릭터가 두 개가 있으면 안 되죠. 저도 생각에는 우공당 쪽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꼭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공당 비어 있잖아요. 여자 전사가 비어 있으니까. 가면 이제 국회의원이 3명이 되고 대표 시켜준다는데 저기 대표 시켜준다는 얘기도 막 하던데. 아니 근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렇게 황교안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맹 비난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늘 출판에서 이렇게 출판 기념식에서 만났는데 황교안하고도 인연이 있죠. 네, 안 껄끄러웠을까? 안 거꾸로웠겠죠. 안 껄끄러웠을까요? 근데 참 그게 신기해요. 나는 되게 우리는 걔네들은 진짜 왜- 사람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초선 됐을 때 네. 손학규 대표 덕에 네. 됐는데 음. 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인가 어디서 의원회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손학규에 대해서 막말을 했잖아요. 찌질하다고. 아니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황 대표한테다가는 당시에 김기춘 막 아바타라고 그러지를 않나. 예전에 왜 그 떡값 관련해가지고도 막 찌질하다는 식으로 막 비판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거꾸로 보면 음. 2016년도에 네. 이현주가 경기도당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경기도당 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죠? 별로 의미 없는 말들이야. 이현주 의원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학력은 제가 뽑아왔습니다. 검정고 씨? 아니요. 학교 나왔어요? 1988년 남도여자중학교 졸업했고 1991년에 영도여자고등학교 졸업하고 95년도에 서울대학교 프로블문학과 서울대 학사, 출신이구나. 2004년에 노스웨스턴 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2011년도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제법학 석사, 97년도에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그래도 외국 가서 공부했네. 또 석사 받았네. 외국 석사가 쉬운가? 나는 이은재 의원도 외국 석사가 있더라고. 나 기절하는 줄 알았네. 그렇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좀 약하신 거죠. 사회생활은 그렇게 치면은 뭐 나경원은 뭐 판사 출신 아니에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황교안도 검사 출신인데. 공부만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제 사회생활은 2008년도 SOL 법무총괄 상무로 딱 마지막이네요. 그게 맞아요. 아마 최연소 임원 뭐 그 당시 네. 이슈가 됐던 적도 있죠. 근데 그건 또 이렇게 봐도 어렸을 때 이현주는 되게 부유하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이 예, 집안이. 그런데 97년도, 90년대 이제 IMF 때 부도가 났어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막 어려우신 거죠. 그때 사법 시험이 아니었으면 합격을 하지 못했으면 집안이 좀 너무 풍지박살났다. 걔가 아르바이트를 엄청나게 했대요. 그 이현주가? 이후로, 아르바이트를 그러니까 멘탈 왕이 돼 버린 거 그때부터. 자기 말로는 그런 게 있었대요. 어려서 고생을 해서 어릴 때부터 힘들어서? 고생을 해가지고 완전히 멘탈 왕.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성공만 해야죠. 자기 힘으로. 그 무서운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어려서 고생하다 도지사 된 분도 한 분 계신데 아시라면 모르겠네. 누구예요? 또 있어요. 그 형님이 그 회계사 하시고.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논리라. 어려서 고생한 이야기를 팔면서 크게 된 한풀이 하는 것 같이 보여서 난 그게 싫던데. 어려서 IMF 때 고생 안 해본 사람 여기 있어요? 그렇죠. 다 고생했지 고생하신 뭐. 분들 많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뭐 학창 시절 고생 많이 하셨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행보가 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했다고 그거를 마치 우리 어떤 모 지사도 그렇잖아요. 특히 뭐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알바를 많이 하고 힘들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나?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야, 본인이 알바하고 고생을 많이 했으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이해도 될 건데 당연하죠. 더 빚으로 탄압해, 꽂았잖아요. 더 탄압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아까 우리 다비치님도 얘기했지만은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험난한 시절에 IMF를 겪으면서 아버지가 부도가 나면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 할 정도로 멘탈이 그렇게 세지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똑같이 겪었던 아주머니들이 정규직화를 된다는 거에 있어가지고 동네 아줌마일 뿐이다라고 그런 막말을 해댔던 그런 거는 아무리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생각했을 때 네. 이건 본성,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본성이 악마의 탈을 쓴 왜냐면 이제 그게 부류가 다른 거죠. 그렇죠. 왜냐면 자기는 어떻게 보면 명문대를 나왔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했던 거고 그런 삶 자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지금 현재 이현주 의원이 국회의원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동네 아줌마는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메모된 걸 읽어보다가 보니까 이게 또 김종인 이 양반하고도 또 연결이 겹치네. 비대위원장 조직위원장을 했죠. 민주당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할 때 김종인 계로 또 다 걸쳤네. 이 정당만 걸친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문어발이야? 알만한 정치인은 다 걸쳤네. 또. 문어발이네. 손학규 계도 갔다가 안철수계도 갔다가 안철수 계도 김종인 갔다가 아주 독특한 정치 이력을 가진 정치력이 7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어. 아니 이인재 의원 위험하다니까 기록이 이 정도면 깨지는데 지역 기반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 깨야 되는데 깰 수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 9월에 국민의당에서 민생 경제 살리기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경제를 살릴 사람이 그 비정규직을 비하하고 이게 말이 돼요? 그래 이제 사람 고쳤기 힘들다라는 게 이제 이런 많은 정치인들한테 보이잖아. 이게 아무리 정당을 바꾸고 해도 본성이 이제 가는 데마다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경력 이렇게 보면 완전히 이 언주하고는 거리가 먼 단체에만 있었던 것 같아. 해당 사항이 없어. 이렇게 보니까 과연 이 사람하고 이게 맞는가? 맞지도 않아. 맞는 거 하나 있네요. 어떤 거요? 행동하는 자유시민 이거? 공동대표. 2019년도 3월에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딱 맞네. 저 여기 딱 그거 하나 있네요. 있네. 타이틀하고 비슷한 네. 거. 그나저나 뭐 앞으로 참 이거 참 말하기도 그래. 정치를 계속 못 하시려면 내년 4월에 안 되는데 안 되는 걸로 가정하면 그리울 사람인가 어떻게 되나? 이현주? 그러니까 일단 당이 이렇게 없잖아. 뭘 지금 현재 기억해요? 당이 없으니까 무소속이니까 더 본인도 암담할 것 같아요. 나경원 하나로도 진짜 치가 떨리는데. 안 되시면 BJ 하시겠죠. 유튜버 아. 꿈의 식자.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이 안 되면 그 후를 기약할 수도 있고. 누가 뭐 데리고 가야지. 그러니까 그 후를 기약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이번이 흔한- 아니었고. 그 흔하만한 정치인은 그거 끝나면은 끝이야. 잊혀지는 거야. 아니지. 다시 또 한 나올 바퀴- 또 나올 수 있어. 한 바퀴 싹 돌아서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 민주당이 내 원래 고향이다. 우리 내 친정이다. 친정이다. 내 친정이다. 잘못했다.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엔 정알못 코너의 수다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철새의 이미지잖아요. 이현주도. 네. 근데 철새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정치인이 계세요. 누구? 손학규? 김민석. 아, 김민성님. 거기서 아, 어떻게 이거- 생각하십니까? 이게 갑자기 또 뚜껑이 열리네 또. 들어오셔가지고. 어머 스킵 올라오는 거 봐요. 어중이. 이게 우리 당에서 나간 사람 깔 때는 재밌게 까는데 이게 내부 할 때는 막 그쵸. 근데 뚜껑이 두 김민성님은 배야. 호불호가 되게 갈리던데요. 네, 저는 아, 뭐 근데- 사실 잘 모르니까. 저는 이제 어느 부분이 뚜껑 열리냐면 네. 우리 양정철 민주원장을 보니까 네. 김민세 일을 더럽게 안 한 거야. 양정철 우리
열심히 일하시던데 언론도 많이 나오시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떠나서 김민세 일을 별로 안 했어. 그러니까 김민세? 아 그 양반 별명? 원래 이름이 그게 별명했어요? 별명? 민세가? 별명? 나 개명한 줄 알았는데 다들 왜 김민세라고 나한테 그러셨지? 이거 그 뭐야 우리가 정알못이니까 왜 김민세라고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왜 김민세라고 하는 건지 남 기자님이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김민석 의원을 몰라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맨 마지막에 발빼기 본 게. 하시는데 발빼기 하시는데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정알못들을 위해서. 새가 됐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별명이 김민세가 됐잖아요. 그게 아마 우리 노장 선거 때 대선 때 우리 진영에 있다가 느닷없이 이 정몽준 쪽으로 살짝 말을 갈아탔는데 노장이 됐어. 그러니까 새 됐다. 에서 이제 시작된 워딩이 이제 김민세 이렇게 된 건데 그때 상황도 그 당시 이야기만 해도 또 에피 하나 정도 나올 정도로 재밌는 게 많죠. 어쨌든 다음에 그러면은 그 얘기는 좀 해주세요. 제가요? 네. 저는 김민채를 좋아합니다. 하여튼 그 양반 이번 출마하시죠? 김민석. 출마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신경민 의원 지역구 지금 영등포. 왜 또 신경민 의원 그러니까 비리입니다. 자기 지역구라고 몇 선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꽤 중진이죠? 그렇죠. 젊은 나이에 벌써 재선까지 했죠. 재선 3선. 그러니까 의외로 중진이야. 정치 경력이 굉장히 제가 거의 비슷한 연배인데 저희 젊었을 때 뭐 그 당시에 워딩 중에 대통령감, 그렇죠. 대통령감이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는 정치인 중에 하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날개축지에 새가 날개가 나면서 그냥 없어 사라져버린 정치인. 근데 민주당 당명을 주고 있다가 합당하면서 추미애 의원이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정치를 다시 시작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이현주나 마찬가지 아니야. 이게 또 이 스피커가 큰 여기서 하면 또 이게 띄워주는 건데 그래도 우리 방송이 또 건드려주면 다 뜨니까. 아니 왜냐면은 그분에 대한 호불호가 또 많이 갈려요. 그렇죠. 네. 장단점은 분명히 네. 있습니다. 언주의 장단점과 또 다른 이야기니까. 언주에 대해서 장점 얘기하는 사람 제주인은 없었고. 저 진짜 그런데 이제 그 김민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 주위에 양쪽 부류가 다 있어요. 그 김민석 의원이 오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과 한번 철새는 끝까지 철새다라고 하면서 그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 그 사이 중간에 껴서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제가 막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양쪽에 또 친한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못하겠어요. 저는 뭐라고 못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박쥐인가? 그게 아니라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그 노무현 대통령 대선 때에 그 김민석의 정치적인 판단이 네. 저희 진영에 준 충격이 너무 굉장히 컸어요. 컸어요. 그쵸. 그때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쵸. 그 기억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김민석이가 배신의 아이콘이잖아요. 예, 그죠? 김민석이가 정치를 그렇죠. 계속 하는 한 평생 그 지고 갈 자기 짐이지 뭐. 그래도 뭐 어떻게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김민석이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에 큰 공신인 거죠. 사실 어떻게 그럴 보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신뢰가 꺾이게 되면은 그게 평생 낙인으로 찍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이현주처럼 네. 내가 민주당이었어. 근데 나의 사리 사욕을 위해 가지고 물을 갈아탔어. 예를 들어 자유당으로 갈아탔어. 네, 네.
이건 배신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정치를 안 하는 게 있어도. 이 표딱지는요, 네. 죽을 때까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의 인성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 매일 의심하게 되고 얘는 항상 이런 사람이다. 이 낙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아마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될 자기의 업보다. 업보예요, 업보. 그 예전에 독립운동가들도 실제 일본 외구보다 친일파들을 더 나쁘게 표현을 하셨던 거 보면 항상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 우리 예전에 민주화 운동 하다가 갈아타고 그 자유한국당에 있고 저쪽에 공화당에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욕을 괜히 먹는 게 아니라는 맞아요. 거죠. 죽을 때까지 이분, 해도 네, 이분 이력 잠깐 보니까 정말 이게 오래됐다. 그러니까 92년도에 14대에서 출마했다가 민자당 나웅배 후보에게 285차로 낙선을 하고 96년에 영등포 을에 새정치국민회의로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1996년이니까 벌써 20 몇 년 전, 20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당선된 사람이니까 정치인의 경력이 도대체 몇 살이에요? 김민석 의원? 64년생 82학번 서울대 이렇게 됩니다. 386의 선두주자. 그러니까 정치적 이력은 대단한 거지. 그때부터 되게 어릴 때 나왔구나 그러면 나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면 거의 6선 국회의장감인데. 대통령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정치력이 되게 오래된 거구나. 왜냐면 네. 청년 때부터 뭐 대통령감이라고 우리 또래들이 다 밀어줄 정도로. 그때 이제 민화협의 회장으로 그 김인석 의원 어머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픽업이 됐던 거라. 근데 아니요. 지금도 보면 젊은 정치인처럼 보이니까 네, 아니 실제로도 되게 젊으세요. 이렇게 보면. 동안이고 예. 잘생기고 그리고 말씀도 되게 차분하게 아유 잘하시고. 똑똑합니다. 예. 인정. 그리고 또 연설하실 때 보면 또 그때는 또 우렁차게 또 잘하세요. 말씀도. 네. 정적 능력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 철새처럼 네. 까마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정말 신뢰성이 떨어져 버려요. 제 양쪽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 알렉스님처럼 이렇게 계속 그 김민석 의원님에 대해서 막 진짜 민주당이라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민주당이기 전에 그 민주당이라는 표딱지를 네. 떼야 돼.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한번 탈선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구제가 될 수 있어요. 구제를 해가지고 내가 평생 죄인처럼 사죄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이해를 해줄 수 있어. 하지만 그런 거를 자각을 못하고 똑같이 앞으로의 자기의 정치 인생에 목을 매어 있고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똑같은 부류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구나.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국회의원들의 일상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막 액션 부리다가 밖에 나가 형 왜 그랬어? 다 똑같은 거예요. 국회의원들 다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 담배 피워 형좀 살짝 해. 좀 살살해. 국회의원들이 그렇다잖아요. 다 안에서만 쇼하고 국민들한테 사진 찍는 이유가 다 뭐겠어요? 그렇지. 다 쇼지. 이제 쇼 하지 말고 그런 간사한 짓들 다 아는 거지만은 그냥 그런 짓 하지 말고 진짜 본연의 모습으로 말로만 국민들이 위임했다는 그런 말 하지 말고 할 거면은 진짜 똑바로 해라. 그런 가식적인 탈 좀 그만 쓰고. 오늘 갑자기 막 흥분을 하네. 철새에서. 철새.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기 때문에 한번 배신을 떠난 사람은요 절대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거기 때문에 구제해주고 싶지도 않고 구제될 수도 있는 사람 왜 언젠간 또 바뀌기 때문에 언젠간 이 사람들은 사람의 성격은 바뀔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런 건 이제 바뀌진 않는데 왜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물론 그렇죠. 참회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개가천선까지는 아니어도 있지 않나요? 고기를 그쵸? 지적할게. 뼈저리게 느끼긴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건 인정. 왜냐면 이게 대선 판세에서 했던 네네. 경험인데 뼈저렸을 거야. 어쩌면 또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뭐 이런. 근데 그 뼈저리게 하는 그 아픔을 지지자들한테 참여하고 무릎 꿇고 네. 옛날에 우리 저기 주변은 그나마 길거리 산보일배로 산보일배라도 하셨죠. 했잖아. 그러면 저기 김민석이는
그거 대권을 갖고 그랬으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정도는 해야지 삼보일배를. 민주당 간판을 지켰잖아요. 지금 그거 하나는 인정. 그거 하나. 다른 거 몰라도 그쵸. 김민석 씨 좋아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근데 이 방송 듣고 네. 김민석 욕했다고 해도 난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난 욕 안 했어요? 아니 누가? 저한테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 정치인들이 좀 깨달아야 돼요. 정치가 장난질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정치라는 거는 분명한 거죠.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절하고 배신하고 이런 행위들은 내가 민주당의 옷을 입었으면은 진짜 민주당을 위해서 골수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갖고 들어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는 알렉스님 열받는. 오늘 방언 터졌어. 아니, 추경 아니에요. 추경 언제 추경이에요? 그러면 또 오늘 다 끝났어요? 추경이요? 다 끝났죠. 추경 끝났죠. 끝난 거 아니야? 지난 거? 근데 이 지역구 관리로 김민석님이 가시죠. 2016년도에 비례대표로 나왔거든요. 이거 아직도 이현주야? 아니 김민석 김민석. 왜 이 언년이가 근데 내년에 이제 네. 총선인데 이때도 또 비례로 나오시려나? 지역구로. 아니 비례는 지역구. 안 나오지. 비례 어떻게 나와? 영등포 신경민 의원 지역이 젊었을 때 당선 지역이라 신경민 의원 지역구를 나온다는 거거든요. 신경민 의원 당내 경선을 해야 되는데 신경민이 제 생각으로는 기왕에 험지라고 해야 되나? 자유한국당이나 자유당이 있는 곳에 국회의원이 있는 곳에 가서 맞짱 떠서 살아 돌아오면 조금 옛날 일을 우리가 기억에서 지워드릴 수 있겠는데 꼭 거기로 가셔야 될 이유가 또 뭐야? 그래서 또 욕먹는 거거든. 그래서 국민 소환제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욕을 맞아요. 먹겠네. 그쵸. 지금 신경민은 재선이시고 잘하고 계신데 근데 인지도가 좀 약하죠.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약하다. 신경민은 인지도. 아니 인지도가 그러면은 김민석님은 거기서 인지도가 있어요? 생각외로 강해요 그게. 거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당선됐던 고향 친정 지역구이기 때문에 국민석은 잘 알죠. 근데 이게 김민석님이 거기에서 나올 거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본인이 언급했어요. 언급했어요. 그거 나가겠다. 이건 또 딴 얘기입니다만 사적 영역이지만 이분이 프로필 보니까 좀 싱글로 나옵니다. 이혼을 하신 걸로. 와이프가 유명한 아나운서 아나운서, 출신이었죠. 일남 일녀 주고 아마 헤어지신 것 같은데 이것도 가정적으로 이렇게 또 아픔은 또 있네. 제가 이런 부분에 참 이렇게 동감이 가서 늘 이런 거 있습니다. 너무 편파적이네. 아프구나 민석이. 마이야. 근데 그 진영 의원도 한나라당에 있다가 새누리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왔잖아요. 네. 그분도 그럼 철새일까요? 저는 철새라기보다는 글쎄 무슨 새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글쎄 저는요 우리 민주당이 왔다고 민주철을 갈았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 자유당에 있던 사람이고 자유당에 있어가지고 민주당 왔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개과천선 돼가지고 이제 좋은 사람이 되려나 보다 그런 이미지의 탈이 될 수도 있지만은 모르겠어요. 사람의 이 인성이라는 거는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 또한 모르겠어요. 언제 고치 못할 항상 거예요. 변할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변해요. 맞아요. 그게 인성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인성은 계속 지켜봐야죠. 왜냐면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이렇게 예의주시하는 국민들이 많다라는 거를 안다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유한국당이 표를 주는 일도 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유한국당을 찍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자유한국당에 가서 국회의원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해봤으니까 거기가 인간들이 있을 곳이 못 된다라고 느껴서 탈출했다라고 생각을 해주. 일단은 좋은 눈으로 봐주시고 그렇지만 예의주시는 해야죠. 근데 제가 고리타분하게 얘기가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벌써 들리는데. 근데 아무래도 네. 하고 싶었던 얘기를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죠? 고리탑은 할 줄 알았어. 우리 타분해서 잊어버렸어.
저 수구 진영에서 자유,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 진영으로 온 사람들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 맞아요. 근데 왜 이랬냐,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요, 네. 정치가 그만큼 썩었다는 거예요. 정말 정알못인 나도, 정말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저도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이 정치라는 게 네. 정말 시커먼 암덩어리였어요. 오늘 알렉스님 뭐 집안에 우환 있는 건 아니죠? 너무 힘들어요. 집안에 우란이 본인 심신이 괴로워.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디서 풀 데도 없고 그냥.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한 네. 이 신뢰가 밑바닥에서 기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신뢰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밑바닥을 기어서 속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저보다도 훨씬 더 정알못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실망을 할까봐 저는 살짝 그게 더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도 정치를 알아야만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이라도 뭐 기사나 이런 것도 나오면 제가 읽으면서, 그러니까 공유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또 포스팅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돼버렸지만, 근데 저 같은 사람들도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치만 또 정치를 저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자괴감이나 실망감, 이거를 또 알려주기가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이 사람들은 아예 더 외면할까봐. 그럴 때는 특히 민주당 얘기할 때 더 그래요. 민주당 이야기할 때 못마땅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나는 이게 왜 이렇다라는 걸 알고서 그래서 막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아예 투표조차도 안 할까봐. 맞아요. 그건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한테는 저조차도 약간 포장을 해주고 감추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도 그런 게 생겨나더라고요. 저한테도. 너무 우리가 정알못이지만은 알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안 좋은 거를 무조건 숨긴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알므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수정이 되고 개과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탈정치가 되는 거고, 정치인들의 그런 숨은 그런 아주 얍사리한 그런 모습들만 보이면 우라통이 터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뭐 다 똑같지 않아? 뭐 저쪽이나 이쪽이 똑같지 않아?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제일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늘 하는 얘기는, 그래도 투표는 덜 나쁜 사람한테 하는 거야. 늘 이렇게 하죠, 저는. 안타깝죠, 근데. 오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정알못들의 수다, 이현주, 우리 또 김민석 전 민주위원장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대충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제가 하나 더 여러분한테 언급하고 싶은 건, 오늘부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시작됐죠. 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데, 네. 또 조국 수석이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네. 나온다는 이야기 있어서 짧게 그거 한마디씩 듣고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습니다. 왜? 배우자님이 미인이시라? 배우자의 돈이 부럽습니다. 60여억 원의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게다가 이렇게 미인이실 줄이야. 그래서 갑자기 부럽습니다. 저도 부럽습니다. 부럽죠. 우리 정말 미인이시더라고. 남 기자님은 그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되고 어떻게 조금 기대하시는 바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대답을 늦게 하시는데, 다들 남자 패널들은 부럽다 이건가? 결론은 간단한데. 뭐 댓글들도 그런 공통사항들이 맞아. 있던데요. 부럽다는 기사가 네, 부럽다. 가장 그리고 많아. 뭐 아저씨 하나 구해준 뭐 천사? 그런 댓글 막 봤어요. 천사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적은 나이도 아니신데 유난히 동안이시던데. 되게 동안이시고 완전히 되게 이거. 미인이시고. 원래 그렇죠? 띠동갑이랬는데 한 두 바퀴는 돌아 보여. 그러니까 두 바퀴 동갑. 그렇게도 보이죠. 돈이 많으면요, 네. 다
관리가 돼요. 아야, 우리가 얼른 돈 벌자, 관리 좀 하자. 뭐 돈이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피비 비린내가 좀 네. 흘러나오기를 원칙적으로 이게 좀 멋있는 말을 다들 기대했는데 전부 부럽다. 뭐 이런 쪽으로. 아니, 우리 여자인 보여지는, 우리도 부러워. 여자인 보여지는 우리도. 게 일단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네, 윤석열 총장이 네, 좀 더 합리적으로 네. 본인의 의견을 좀 제시하고 그걸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깨어 있고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를 그 총장님께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수사를 하거나 할 때에도 굉장히 정의롭게 합리적으로 상식선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그동안에 못한 게 되게 많잖아요. 막 봐주기 하고 그런 게 많았지만 지금 이게 첫 단추가 돼서 시작이니까 첫 단추가 돼서 제대로 쳐낼 거 쳐내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끔 정의가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첫 단추로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네.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네. 모험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검찰에 대한 통제를 우리가 하지 않을게, 중립을 지켜줄게. 대신 네가 잘 해봐. 네. 뭐 이런 취지인데 그렇지.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모르겠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취임하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경찰은 13만 명인가요? 13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기소권을 줘버리면 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음.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겠느냐. 하여튼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 제일 나신 분, 제일 괜찮은 분이 된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조국 법무장관이 또 되면 괜찮은 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충 이야기 정할못들의 수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제일 먼저 늘 인사하시는 대전에서 오신 김어준님 늘 고맙습니다. 다비치님, 미모 담당 다비치님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본인이 본인 소개라니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제가 한 거 아닌데 김어준님한테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네. 뭐지? 무슨 그 방송에 그 붕붕 방송이라고 있어요. 거기 뭐 보면 뭐 자기가 또 음성을 변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인 양 이렇게 쇼라는 게 있는데 우리 어중님이 딱 그거네. 영감. 재미없어 이제. 그거 지난번에 카트 시켜버렸어야 되는데. 근데 그 꽁트가 정말 재밌다고 하던데. 아니 너무 혹시- 저기 우리 알렉스님 너무 웃기대네. 영감 소리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재밌다는 후기가 있습니까? 예, 많이 들려요. 이게. 그래요? 왜 댓글 거짓말이기만 해봐요. 아, 댓글 말고 딴 데서 저기 그리고 하셨나? 일단 혹시 광화문 아니. 대한민국당 아니 제가 웃으면은 진짜 재밌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 재밌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또 남 기자님 또 영감 타령 나중에 제가 노인네들이 또 나와. 웬만하면 잘 안 웃어요. 잠깐 이런 우리는 거 이제 하면서. 마무리 인사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꼭 이렇게 새끼를 끝나요. 자, 김어준님 고맙습니다. 다비치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은 한 주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꽃다지님. 네. 다음 주 역시도 그러니까 요번 주 역시도 쉼이 있는 주말이 되길 희망합니다. 네. 남 기자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알렉스님 끝. 예. 알렉스 자. 하기 전에 끝났어. 내일은 정할못 수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추경은 안 하는 거예요? 끝났어? 그냥? 추경은요. 수영도 있었어? 추경 위원장이 지적구관리하러 내려가셨어요. 아, 네. 그래서 무산됐어?